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도 오피스에서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국은 1월 27일이고, 화요일이고, 저는 미팅이 있고, 티칭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생각나고 정리한 김에 찍어 보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프리 했고, 저학년 했고, 고등학교 해서 성인 장애인들한테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연구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한 작년에 성인 장애인들 상대로 연구를 끝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왜 운동이 중요한지, 또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좀 이 개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좀 동영상을 찍을게요. 왜 성인 장애인들한테 운동이 중요한지. 제가 이 대본 아닌 대본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렇게 아이 컨택 안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인데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운동을, 어렸을 때 경험이 있거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경험이 있으면 성인 되더라도 운동을 계속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학년이나 고등학교 때 운동의 경험이 없으면 성인이 돼서도 운동하기가 힘든데, 또 성인이 되는 동시에 부모님들은 또 힘이 없고 또 그 아이들의 선택지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자기가 혼자의 선택지가 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운동을 조금 선택할 수 있게 많은 경험치를 좀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장애인들, 뭐 학생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되게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운동 프로그램만 있고 그게 습관이 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은 혼자 여기 24hour 피트니스 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정신 지체가 있지만 혼자 가고 버스 타면서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지금 배를 올려서 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은 성인 장애인들도 충분히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연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짐에 가고 또 버스를 타면서 운동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탁구 치러 가고 또 걷기를 또 에브리데이 한다는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정말요 하면 계속 질문을 했던 게 있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애는 못한다 안 한다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루틴을 어느 정도 잡혀 놓으면 아이들이 할 수 있구나,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구나를 한번 그 점을 유념해 보시고 좀 한번 그 운동 프로그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짐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거 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오래 했지만 거기 있는 기구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짐에 가셔도 이렇게 한두 개, 세 개, 네 개, 그 정도로 이렇게 루틴 가고, 그리고 가장 장애인 아이들한테, 장애인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기구를 사용하고, 또 트레이드밀을 뭐 한 20분이면 반복으로 20분 타게 하고, 또 그런 것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 루틴이 잡히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운동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고, 그게 또 루틴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이 큰 어려움 없이 그 루틴을 잡아갈 수 있을 거여서, 부모님이 조금 그 루틴을 잡는데 너무 막 대단하게 우리 애를 운동선수 시킬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짜서 뭐 트레이드밀 20분, 그 다음에 이거 한 두 개 정도의 기구를 드는 거 해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 아이들한테는 그때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이 운동을 선택하는 건데 많이 선택하는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미리 시켜줬다면 아마 성인기에 들어가가지고 운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많고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로는 운동은 몸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 행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비장의 사람들도 운동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맨날 가지만 뭐 에브리데이 해피하지는 않거든요. 가면서 싫은 날도 있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가야 되는 그 베니핏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는 거에 익숙하고 또 그거 힘드니까 안 하고, 그러면은 문제 행동이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일찍 포기를 해서 운동을 아예 안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거기서 안 한다고 안 하면은 계속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를 조금 넘어서서 힘들어도 좀 계속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고, 또 식습관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저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러면서 그게 성인이 되면서 그때까지 이게 반복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식습관이 잘못됐다. 너무 탄수화물 먹고 야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리서치도 할 수 있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성인기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야채는 안 먹고 과일은 안 먹고.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게, 이미 습관이 10년 20년 해서 애들한테 갑자기 야채를 먹인다면 애들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학년 고학년 부모님들한테 뭐 식습관도 그렇고 운동 습관도 그렇고 또 그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고학년에 들어가고 또 성인들 들어가면은 식습관이 무너지고, 또 그게 운동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해서 성인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당뇨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고 또 아프고 또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안 시켜서 성인이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라도 조금 운동 프로그램을 좀 짜서 하루에 한 번 뭐 9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장애가 없지만 루틴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루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몇 시에 반드시 그거는 해야 해서 조금씩 천천히 운동 프로그램을 하시고, 아예 안 하면은 아마 더 나쁜 습관이, 또 아이들 지금 성인 18살 이후로 아무 데도 어덜스쿨 말고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20년, 30년, 40년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너무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거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운동을 안 하면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 운동 프로그램을 좀 습관적으로 좀 넣어야겠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호르몬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행동이 나온다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고요. 또 성인기에도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요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교육자 입장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예전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 욕구가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교육자로서 무엇을 해라라고는 딱 말씀드리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운동밖에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 일반인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이게 폭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줄도 알고, 또 친구도 있고 또 운동도 선택적으로 하고 또 여행도 갈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성적 욕구까지 포함해서 이게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운동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마음이 좀 성인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막 푸시를 해서 이거를 해, 목표를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바꿔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운동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좀 생활에 넣어서 이런 쌓이는 뭐 성적 욕구나 문제 행동들이나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들이나 너무 약으로 해결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운동으로 좀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연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1년 살 거 아니고 5년 살 거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갖고 또 부모님이 그거를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이 좀 안에 쌓이는 걸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보시지만 걔네들이 하라는 것도 너무 하면은 또 비디오 게임하고 텔레비만 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주위에 아마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좀 성인이 된 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기보다도 그냥 손을 놨다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조금 힘을 얻어서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한테 좀 말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인이 돼서 우리 애 그냥 하고 싶은데요 하게 냅두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세덴터리 액티비티밖에 안 하고 텔레비 보고 비디오 게임 하고 그냥 자고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 행동이나 이런 걸 조금 운동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거는 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교회에서 일부러 사람을 만나러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너무 장애가 심하면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더 없어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없다고 보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좀 우리 지도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또 대학에 있는 또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운동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여러 주에 샀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고립되면 외롭잖아요. 우리 아이들 외롭다는 거는 뭐 고립된 경험이 있는 부분들은 그 외롭다는 경험을 알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고립된 적이 있었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외로운 감정들도 오래 겪었는데 좀 그런 거를 인지를 하시고 또 아이들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보가 많지 않아요. 사실상 제가 지도자지만 저는 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근데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운동을 많이 안 좋아하시고 또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원 스텝 어헤드.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조금 주위에 물어보시고 또 여러 주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물어보시고 한국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애들이 조금 안 한다 그래도 좀 집어넣고 왜냐면 다른 베네피셜 컨시더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18살 뿐이잖아요. 근데 18살이고 수명 스팬이 지금 너무 막 30년 40년인데 제가 본 성인 장애인들이 거의 좀 집에 있고 부모님들이랑 또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더 힘이 없어지고 또 기운도 없어지니까 애들을 좀 방치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나중에는 아예 손을 놨다고 하는 부모님들이고 또 기관에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막 성인 부모님,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막 힘내세요, 막 찾아보세요, 막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은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또 힘을 내시고 또 내가 포기하면은 요런 문제점이 더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한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성인
성인장애인들한테 왜 운동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루틴을 만들어서 좀 만들어주면은 아이들 충분히 그 루틴을 따라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짐에 요즘에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고, 애들이 거기서 100% 퍼포먼스를 바라지 마시고 한 20% 30%만 따라가도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다음 거로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 뭐 호르몬, 성적으로 요구가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쌓여서 방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폭력성도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셔서 부모님이 운동은 얘네들 신체적으로도 좋지만 마음에도 치료가 되는 좀 테라피고 뭐 엑서사이즈니까 좀 인커러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조금 YMCA라도, 그 다음에 YMCA도 아니면은 그냥 어머님들이 힘드시면은 그냥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냥 좀 공원에더라도, 아니면은 뭐 24hour, 미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프로그램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면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겠다. 성인들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해 보시고, 조금 기운을 내셔서 정보가 없더라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걸 좀 넘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는 그런 마음가짐, 좀 행동 태도가 부모님들이나 또 옆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유념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런 것 이제 교육을 떠나서 애들이 퀄리티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좀 부모님이 애들이 어떻게 사는 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좀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유념해 보셔서 성인 장애인 부모가 있는 분들은 좀 이 점을 해서 조금 기운 내셔서 그런 거를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빌리티 있는 학생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아이들이 지금 장애가 심해서 못한다를 떠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